이준석 정치라는 거는 예. 그 정치 자체가 무슨 정치라기보다 치기 어린 그 잔꾀 정치거든. 대표님께서는 이제 창당도 여러 번 네. 해보셨고 당 관련 활동을 많이 네, 해보셨잖아요. 참 근데 제가 예상은 했다만 생각보다 좀 더 이런 예상대로 결과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의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그 새로운 미래당이 지금 지지율이 거의 뭐 원래는 한 7%, 9%씩 나오다가 지금은 한 1%, 2%로 이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 쪼그라들었다기보다는 소멸해가 소멸이요? 소멸하는 과정일 것이다. 예. 그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이 현상이 네. 지금은 강한 이 팬덤 정치와 이 거의 좀비화된 이 극단적 좀비화된 이런 그 팬덤 극단적 팬덤 현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준석 정치라는 거는 예. 그 정치 자체가 무슨 정치라기보다 치기 어린 그 잔꾀 정치거든. 그래서 잔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래서 아마 이준석은 이번 기회에 사라져가고 아마 네. 다음에 패널로 또 한동안 선거 끝나면 열심히 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당대표 할 사람이 아니라 패널에서 이렇게 던지는 정도. 그래서 지난번에 이준석이가 당대표 됐을 때 예. 그때 내가 그 유튜브에서 한 저기들이 있습니다. 프로가 다시 살려놨습니다. 네. 그 말이 단 한마디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준석의 미래를 다 점쳐놨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네. 소멸할 것을. 예, 소멸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예. 아니, 그러면은 참 말 잘하고 뭐 논리적으로 뭐 토론 잘하잖아요. 예. 근데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그게 진정성이 아니라 잔꾀라. 한마디로 저게 어떤 진정성이 담긴 네. 그런 삶의 어떤 그 깊은 가치가 내포된 게 아니라 가치가 포함된 게 아니라 예. 그냥 잔꾀로 세상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이준석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대 때 24살에 정치권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때 뭐 비대위원이면은 최고의 권력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 정치라고 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네. 국민의힘이 워낙이 그때 이제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그 수단이라도 한번 해본 것이고 거기에 네. 잠깐 탔는데 다 드러났잖아요. 대표가 되고 나서 네. 무엇을 했는지가. 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이준석이를 자르면 안 된다 이런 네. 이야기를 염려를 많이 했죠. 예. 우리도. 그런데 그건 잘 잘랐다고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지금까지 남아 있었더라면 저는 이번 총선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번 봐요. 총선 이럴 때는 정말 예, 진짜 지옥과도 같았을 거예요. 모골이 아주 모골이 성향. 네, 참 그런 점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 중후반에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했지만 참으로 이 어린 나이부터 어디 뭐 정치권에 줄을 대고 권력에게 줄을 대면서 이렇게 한 자리를 해보려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조금 비판적인 표현으로 뭐 여의도 두시 청년이다. 그래서 이제 두시만 되면은 어디 이제 줄대보려는 청년들로 가득하다 막 이런 건데요. 저는 그런 점을 볼 때 오히려 우리 이 청년들이 더더욱이 이렇게 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런 참 현실 이런 취업 이런데 저출산과 같은 곳에 우리가 정말로 목소리를 더 내면서 이 정치권에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인도를 해야 될 것이고 가장 쉬운 방법,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투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뭐 꼼수 정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잔꾀 정치.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진심이 아니라 꾀만 부려가지고선 국민들을 호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잔꾀 정치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강북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보면은 벌써 후보가 2명이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의 이런 민주당 공천 확정된 후보들 중에서 대출을 통해서 집을 10채를 샀다가 이것이 걸리니까 공천이 취소되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민변 출신, 그리고 애초에 전세 사기 방지 TF 이런 위원장이 뒤로는 38억 원 대출을 받아서 전액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10개를 구입해서 돌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그런 점에서 결국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이런 꼼수 정치는 먹히지 않는다는 게 보여질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압승을 한다면 그럼 아마 저들은 날개를 달지 않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4월 선거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넘겨서 제1당을 차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불행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네. 결연한 의지와 자세로 이게 다른 보통의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선거가 이번 선거다. 네. 어떤 때보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